네, 이번엔 제 옆에 나와 있는 이혜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수처 차량이 벌써 관저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던데 관련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된 게 지난 7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오늘 다시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공조부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새벽 3시가 넘어선 시각부터 경찰 기동대 차량이 관저 앞에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새벽 5시에서 6시쯤에 윤 대통령 체포를 지원할 수사관 인력이 집결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모두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 이재승 차장이 조금 전 4시쯤에 청사에 출근하는 모습이 또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시각이죠. 4시 조금 넘어서 공수처 차량 2대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찍 왔네요. 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좀 이른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새벽 6시쯤에 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가서요. 7시 20분쯤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막혔죠, 생각보다. 네. 그리고 8시쯤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공지를 공수처가 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집행 시작도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공지 시점도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경호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경호처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전 직원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린 걸로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직원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어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상 소집 시간을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로 당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오늘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각 관저 앞의 상황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 차량 2대가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조희영 기자의 말처럼 체포의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경호처 저항에 막혀서 지난 1차 집행 때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철수했잖아요. 이번에도 전해지는 정보에 의하면 경호처가 또 거세게 막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첫 집행 때 공수처가 경호처의 3중 방어선에 막혀서 5시 반 정도의 집행 끝에 체포에 실패했는데요. 예. 당시 경호처는 버스랑 기갑수색 차량을 동원해서 길을 막았고요. 관저로 진입하는 길을 막았죠. 그리고 또 경호관과 군인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호처는 이번에는 더 촘촘하게 방어선을 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관저 정문, 이 시각 관저 정문, 그러니까 흰 철문 앞뒤로 겹겹이 차벽을 세웠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차벽을 많이 세운 건데요. 그리고 공조본이 2차 차량 방어선을 지난번에는 산길 우회로를 통해서 뚫고 지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우회로에 면도날 철조망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 내부 철문을 쇠사슬로 감은 모습까지 포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관저가 더 요새화된 거기 때문에 공조본의 진입 과정도 좀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랬죠.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논의하려고 모인 건데 결국에는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경호처는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처리할 거라면서 강경 저항을 예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가 수리된 뒤에,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더 강경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강경파 수뇌부들이 경호처를 지휘를 하고 있는 만큼 만일 직원들이 이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다면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일단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김성훈 차장, 그러니까 경호처장 직무대행이죠. 네. 그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강경파 수뇌부는 강경하지만 경호처 내부는 또 반발이 있다,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 영장 집행 과정에 이런 내부 동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저희 보도나 언론 보도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호관의 경우에는 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버스나 건물 내부에 있자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사실 예. 적극적으로 막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집령에 반발해서 휴가를 신청한 직원도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휴가자는 소집령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그제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모든 경호관들을 모아서 법률 상담 자리까지 마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죠. 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의 법률 상담을 해준 건데요. 수뇌부가 불안해하는 경호관을 다독이려고 이런 법률 상담 자리까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만큼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집행을 끝까지 저지를 할지 예. 아니면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관저 앞의 상황을 생중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의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52분을 지났거든요. 네.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과 차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윤곽근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과정에서요.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호처에 오히려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윤곽근 변호사가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이나 공조본 수사관들을 체포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체포하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부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요. 또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법조항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기도 했는데요. 예.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호처 전체 인력 500여 명 중에요. 이런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는 경호관은 32명 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관들에게 법조항에 맞지 않는 자문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윤 변호사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교사나 방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 그 특사경은 사전에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일선 경호관들이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뉴스회전에 출연한 임지봉 교수는 오히려 경호관이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관저 앞의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집회가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그러니까 경호처장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까지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의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성훈 차장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퇴하면서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호처를 현재 진두 지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을 강하게 저지하자. 이런 강경파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앞서서 1차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김 차장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이 3차례나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김 차장 체포도 시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외에도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 인원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 차장 등 강경파 수뇌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를 한다면 경호처의 저지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종준 처장은 사퇴를 했고 이제 경호처장이 김성훈 차장인 셈인데 직무대행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까지 체포가 되면 내부의 동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조본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 과정은 어떻게 예상되죠? 네, 우선 지금 관저 앞에 모여들고 있는 기동대는요. 예. 그러니까 관저 앞에 아까 보신 것처럼 탄핵 찬반 집회 관리, 그리고 진입로 확보,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인력입니다. 예. 그리고 영장 집행에 투입될 경찰 병력은 지금 서울 곳곳에서 한남동 관저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한 새벽 5시, 곧 5시죠. 5시에서 6시 사이에 전부 집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벽도 이중으로 세워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경찰 인력의 지원 규모는 1차 집행 때랑 비교하면 대폭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 특수단 120명 등 모두 150명이 동원이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거의 1000명 안팎의 수사관이 배치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 벽을 쌓은 경호처를 이제 압도하기 위해서 좀 체포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형사 기동대나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여기 소속 100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혜리 기자와는 잠시 후에 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